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강자 TSMC의 기술력을 역전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였던 일본을 역전한 역사가 있는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놀라운 기술력을 발표하면서 TSMC의 기술력은 이미 추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미국 등 많은 해외 기업들이 놀라움을 표하며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일본과 대만을 모두 제치면서 진정한 전세계 반도체 시장 통합 최강자로 거듭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대만은 일본의 발목을 잡히며 일본 반도체 산업처럼 위기에 봉착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 삼성이 발표한 기술이 어떤 것이고 대만 반도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 세계 반도체 기업 랭킹 1, 2, 3위가 모두 일본 기업일 정도로 그 당시 일본 반도체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대단하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현재 왜 이렇게 처참하게 괴멸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시장 변화에 일본 기업들이 적응하지 못했던 게 컸습니다. 1987년 일본의 D램 세계 시장 점유율은 80%에 이르며 압도적인 세계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일본의 반도체 강세는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는데 PC가 대중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의 판도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당시 대형 컴퓨터의 본산이던 IBM까지 PC 제조에 뛰어들었지만 일본 기업들은 바뀐 세상을 외면한 채 계속 대형 컴퓨터용 반도체 수명 25년 이상의 고품질 반도체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내리막길이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소비자들은 저가의 PC를 원했는데 일본 기업들은 고가의 정교한 D램에만 집착하다가 세계 시장에서 버림을 받고 만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일본의 반도체 품질은 좋았지만 변화에 민감한 반도체 산업에서 이렇게 변화에 뒤처지다 보니 산업이 아예 몰락하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변화를 외면하고 있던 사이 삼성이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업계를 주름잡던 일본의 전자기업들에게 삼성은 절대로 고부가 가치 반도체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비아냥과 조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1983년 2월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중에서도 첨단 기술인 초고밀도 직접 회로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이는 그 유명한 도쿄 선언으로 당시 삼성은 가전제품용 고밀도 직접 회로도 겨우 만들던 때라 당시 잘나가던 일본 기업들은 삼성에게 과대망상증 환자라고까지 하며 비웃었습니다. 이후 이병철 회장도 잘못하면 삼성그룹 절반 이상이 날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삼성이 아니면 모험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밀고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후 삼성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D램을 독자 기술로 개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렇듯 30년 전 64K D램에서 시작된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는 아무도 가지 않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며 한국을 비웃던 일본을 제치고 마침내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몰락한 일본이 최근 다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 기옥시아의 공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6천억 엔, 약 6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가 다시 한번 수조 원대 투자를 감행하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바가 40%의 지분을 보유한 기옥시아는 내년 봄까지 일본 이와테현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완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옥시아는 이곳에서 스마트폰의 기억 장치로 쓰이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할 예정으로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더라도 일본의 능력은 역부족일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꿈꾸고 있지만 이 꿈은 수십 년 뒤쯤이나 혹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산업은 인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다시 일본 반도체 산업을 키울 만한 인재가 일본엔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의 우호적이며 대만 반도체의 대부라고 불리는 TSMC 창업자 장중모 전 회장도 일본에는 반도체 산업에 인재가 없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반면에 삼성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비메모리 반도체의 파운드리 영역까지 확장해 완전한 반도체 업계 1위 기업으로 올라선다는 계획인데요. 최근 삼성전자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GAA 기반 신기술을 적용한 3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제품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사인 TSMC는 올해 하반기에나 3나노 공정 양산을 아직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의 초미세 공정기술 양산으로는 처음으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3나노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를 만들어 제품으로 공급하는 건 삼성이 처음으로 3나노 공정은 파운드리에서 활용하는 반도체 제조 공법을 말합니다. 이 제조 공법을 이용하면 기존 5나노, 4나노 기술보다 미세하고 정확하게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번에 삼성은 TSMC보다 먼저 3나노 공정을 구현하게 되면서 TSMC 기술력을 제친 것입니다. 첨단 기술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미국, 유럽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삼성은 GAA 기반 3나노 반도체를 올 상반기 내에 양산하겠다고 공언한 약속을 결국 지킨 것입니다. 이는 올해 하반기, 내년 하반기를 양산 목표 시점으로 내세운 TSMC, 인텔보다 한참 빠른 일정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택한 GAA는 기존 핀팻보다 칩 면적을 축소하고 소비 전력도 줄인 기술로 TSMC의 핀팻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이 이번 3나노 제품을 20년 이상 투자, 개발해온 GAA 기반으로 만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GAA가 AI와 빅데이터 등 고성능 저전력을 요구하는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기술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정을 활용하면 7나노 핀팻 대비 칩 면적은 45%, 소비 전력의 경우 50%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성능 역시 35%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술은 핀팻 공정과 호환성이 높아 기존 설비, 기술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대만 TSMC는 올해 말 양산 예정인 3나노 제품까지는 기존 기술인 핀팻 기술을 적용하고 2025년 상반기로 예상하는 2나노 공정부터 GAA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즉 삼성과 TSMC에서 3나노 공정에 도입한 기술이 GAA와 핀팻으로 나뉜 건데요. 핀팻으로도 3나노 공정을 제작할 수 있는데도 삼성이 GAA를 도입한 건 현재 파운드리 1위를 점유하고 있는 TSMC를 따돌리겠다는 도전적인 승부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이 차세대 GAA 기술 기반의 3나노 반도체 공정 양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3나노 공정에서 고객사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경쟁사보다 빠른 최신 공정의 도입이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되며 소수의 첨단 공정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이 수익성 창출의 핵심으로 꼽혀 TSMC를 따돌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방한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삼성 평택 캠퍼스를 찾았을 때 일반적인 방명록 대신 3나노 시제품에 서명한 장면은 삼성의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최첨단 공정에서 경쟁사보다 기술력이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고객사에 강한 인상을 남긴 것입니다. 특히나 삼성의 GAA는 기존 핀팻과 비교해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면적이 넓어지는 구조여서 반도체 크기 축소와 공정 미세화에 따른 핀팻의 성능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데요. 또 삼성은 채널을 얇고 넓은 모양의 나노시트 형태로 구현한 독자적인 GAA 구조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나노시트 폭을 조정하면서 채널 크기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고 전류를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설계에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추가적인 나노기술 선점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전망인데요. 삼성과 TSMC는 2025년 GAA 기반 2나노 양산을 예상하고 있는 중인데 공정이 세밀해지면서 핀팻의 한계를 극복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나노에 GAA를 처음 도입하는 TSMC는 삼성보다 3년 늦게 적용하게 되면서 또 다른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TSMC는 최근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일본의 반도체 산업처럼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얼마 전 TSMC는 일본 이바라키현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개소했는데 센터를 마련하는 데 드는 사업비의 절반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TSMC는 일본에서 돈을 지원받은 만큼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발목을 잡히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와중에 삼성이 TSMC에 앞서 첨단 기술을 먼저 적용하면서 현재 1위인 TSMC의 점유율을 삼성이 빠르게 뺏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AMD를 삼성의 첫 번째 3나노 공정 고객사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이 애플과 구글, 퀄컴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면 파운드리 점유율 20%를 달성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에서 이전에 제시했던 목표인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선포가 실제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한데요. 게다가 삼성은 현재 전체 반도체 시장 1위를 수성하며 굳건히 자리도 지키고 있습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의 올해 1분기 반도체 매출은 약 26조 원으로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에서도 굳건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번에 차세대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도 급속도로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만이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삼성이 완전한 반도체 업계 1위 기업으로 올라서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